네, 오늘은 고1 모의고사 22학년도 9월 지문이었죠. 저작권 관련 지문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오답률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45개 문항 가운데 오답이 가장 높았던 탑5 킬러 문항이죠. 네, 5개 킬러 문항 가운데 2문제나 이 지문에 포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은 지문 자체도 어렵죠. 지문 자체도 독해해내야 하는 어떤 부분들, 그런 정보들이 숨겨져 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좀 까다롭게 읽어줬어야 되는 지문이었고, 그 다음에 문제 자체도 쉽진 않죠. 그러니까 지문이 어려우면 좀 문제라도 쉽게 내주던지, 그죠? 아니면 지문이라도 좀 쉽게 내주어서 뭐 문제가 좀 어렵더라도 지문에 대한 이해도를 좀 잘 가져간 상태에서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주던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킬러 문항을 좀 조절하고 난이도를 조절하는 건데, 이 지문은 이번 9월 모의고사 가운데서 상당히 까다로운 지문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가지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저작물이란, 정의가 나오고 있고요. 뭐의 정의냐면 저작물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합니다. 네. 정의가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당연한 정도의 정보가 주어졌으니까 그냥 끄덕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별로 반응할 만한 문장이나 어떤 정보가 없죠.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네, 이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저작물을 정의해줬는데 저작물로 그러면은 인정이 된다면 당연히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한 바로 조건이 등장했습니다. 자, 여러분, 법 지문이죠. 법과 관련된 지문, 법 지문은요, 이 바로 조건과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리를 잡아주는 것이 핵심인 지문입니다. 이 지문을 예로 들면요, 바로 창작성이 있어야만 뭐로 인정받는 거죠? 저작물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작물로서 인정을 받아야만 저작권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논리가 물고 물리는 관계를 이해해 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서의 창작성이란, 네, 창작성이 조건으로서 주요하게 제시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창작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엄밀한 기준, 그러한 정의에 대해서 설정해 줘야 되는 거겠죠. 완전히 새로워야 한다거나 예술적 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새롭거나 예술적 수준이 완전 높아버리거나 하지 않더라도 이런 의미를 갖는 문장 구조죠. 바로 not A, but B 구조입니다. 그러면 A가 아니라 B 부분에 강조되는 정보가 들어있겠구나 라고 잡아줄 수 있겠죠. 바로 베끼지 않은 것, 즉 최소한의 개성을 담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연히 기존의 저작물과 유사하더라도 베끼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한 것이라면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가 있다. 즉, 창작성이란 최소한의 개성을 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사하더라도 개성을 담아 창작한 것이라면 바로 저작물로서의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된다라고 정의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창작성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예술적 수준이나 새로움의 정도가 완전히 높고 완전히 새로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최소한의 개성. 그래서 독자적으로 창작했다는 것이 인정되기만 한다면 그 창작성도 인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러한 논리가 이어지는 것임을 1문단에서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2문단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저작권법상 원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 저작물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번역하고 편곡하고 어쩌고저쩌고 한 것들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정의해 줬습니다. 이러한 2차적 저작물이 되려면 원 저작물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당연한 얘기죠. 바로 이 이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받아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2차적 저작물이 되기 위한 조건 한 가지가 바로 원 저작물을 기초로 만들었어야 2차적 저작물로 인정이 되겠죠. 또한이 나왔습니다. 또한은 병렬을 해주는 표지어죠.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앞에 나왔으니까 또한 이후로는 두 번째 조건이 등장하겠구나 잡아줄 수 있겠죠. 원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원 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유사성이 너무 없어. 그러면 2차적 저작물로 인정받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기초로 했으면 물론이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사함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바로 실질적 유사성을
구성하는 사례 정도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역시 또 그리고가 나왔습니다. 원 저작물의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과 증감을 가하여 세 번째 조건이죠. 새로운 창작성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자, 선생님은요, 요 세 번째 조건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자, 원 저작물은 1문단에서 정의했던 저작물일까요? 아닐까요? 원 저작물도 저작물이니까 당연히 1문단에서 정의한 저작물이 맞습니다. 그러면 1문단에서는 저작물의 조건으로 뭘 들었었죠? 창작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 저작물은 창작성이 있는 것이니까 저작물로서 보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2차적 저작물은 1문단에서 정의해 주었던 저작물에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안 되는 것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름부터 저작물입니다. 2차적 저작물이기 때문에 얘도 저작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2차적 저작물이 되기 위한 이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은 2문단에서 새롭게 등장한 정보들입니다.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2문단에서 새롭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 세 번째 조건은요. 1문단에서 이미 얘기해줬던 것을 다시 한번 받아주는 표현이라는 것.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 번째 조건이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즉, 첫 번째, 두 번째 조건만 성립하는 애를 2차적 저작물로 인정하는 사회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거의 똑같이 따라해도 문제가 안 되죠. 즉, 세 번째 조건인 창작성, 최소한의 개성을 담아주는 것으로서 수정과 증감이 있어야만 2차적 저작물로 인정이 되는 것이지, 창작성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실질적 유사성 정도만 너무 유사해버려. 그런데도 2차적 저작물로 인정을 하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1문단에서 정의해 주었던 저작물로서의 기본 조건 자체를 위배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보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례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죠. 읽어주시면서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떠올려 주시고 끄덕끄덕 하면서 아, 그렇지. 앞에 나왔었던 일반화된 이야기를 뭔가 증명해 주거나 보충 설명해 주는 구체적 사례로서 얘를 끌어서 이렇게 연결해서 읽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얘기들을 이렇게 구체적 사례로 얘기해 준 부분이니까 끄덕끄덕 이해가 가셔야 돼요. 당연한 얘기네. 납득이 가네. 이런 식으로 구체적 사례를 끌어다가 일반화된 그 원리로 연결해서 읽어주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대 소설을 현대 표기법에 맞도록 수정한 것은 복제물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2차적 저작물로 보기가 어렵죠. 바로 이 세 번째 조건이 위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반면 소설을 원 저작물로 하여 이를 각색한 후에 영화로 제작했다면 이 영화는 2차적 저작물이 된다. 왜냐하면 1번, 2번, 3번 조건을 모두 성립하고 있기 때문에. 3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원 저작물을 떠올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바뀌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자, 3번 조건이 위배되는 경우를 근대 소설의 번역본이라고 하는 사례를 가지고서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조건이 위배되는 사례입니다. 창작성이 너무나 많이 들어감으로써 유사한 점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문제 상황, 그러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럴 때에는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 원 저작물과는 아예 다른 거죠. 독립 저작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2차적 저작물과 독립 저작물을 구별하는 기준, 이것들이 좀 명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2차적 저작물과 독립 저작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먼저는 이걸 잡아주셔야 됩니다. 실질적 유사성입니다. 실질적으로 유사한 게 있으면 2차적 저작물이 되지만 유사한 게 전혀 없어져 버렸어. 그럼 독립 저작물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기준을 한 가지 더 얘기해 줍니다. 그게 바로 경쟁 관계에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것은 A를 구매할 때 B의 수요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매한 저작물이 원 저작물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죠. 2차적 저작물은 경쟁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얘는 경쟁 관계가 있기 때문에 2차적 구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원 저작물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것이고,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면 원 저작물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되겠죠. 바로 대체제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다고 표현할 수 있고요. 독립 저작물은 원 저작물과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독립 저작물의 어떤 수요 증가와 감소가 원 저작물의 수요 감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요즘에 이제 케이팝 뭐 데몬 헌터스 넷플릭스에서 이제 되게 유명하잖아요. 영화가 막 뜨고 있어. 근데 예를 들면 뭐 2차적 저작물로서, 사실은 그건 2차적 저작물이 아니긴 하지만 그냥 2차적 저작물이라 해볼게요. 그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노래 부분, 뮤직비디오 부분을 짤방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뿌렸어. 그럼 사람들이 그 유튜브 영상을 보지 영화로까지 잘 안 이어진다는 거예요. 왜? 2차적 저작물을 보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유튜브 속에 뮤직비디오 영상을 많이 보면 볼수록 오히려 예를 들면 넷플릭스의 그 원래 영화 자체에 대한 수요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시장 경쟁 관계에 있는가 없는가 그 여부를 살피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고요. 방금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그 유튜브 영상은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실질적 유사성을 넘어서서 그냥 완전히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창작성, 요 세 번째 조건이 사실 없는 거잖아요. 뭐 그렇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그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간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2차적 저작물과 독립 저작물을 구분하고 있다. 적절하죠? 바로 어떤 기준이었나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기준이었죠? 네, 바로 경쟁 관계에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간은 예시를 활용하여 2차적 저작물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설명하고 있다. 맞습니다. 언제 나왔나요? 바로 근대 소설을 그대로 번역한 소설본은 2차적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했죠. 어떤 요건, 어떤 조건을 설명하기 위해 그랬었죠? 바로 최소한의 창작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었죠. 적절합니다. 5번. 간은 법에 제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2차적 저작물과 관련된 용어를 설명하고 있다. 자, 우선 뭐 법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그 법의 내용이 2차적 저작물과 관련된 용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단순히 법이 나왔다고 동그라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법에 나왔던 내용이 2차적 저작물과 관련된 용어를 설명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디에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저작권법에 따르면은 저작물은 창작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 창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원 저작물, 독립 저작물, 2차적 저작물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얘네들은 창작성은 아니고 미안합니다. 실질적 유사성이었죠. 창작성은 요 근대 소설과 현대 소설에 대한 얘기였죠. 그래서 어쨌든 창작성에 관한 이야기들,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얘기해주면서 2차적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들, 조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조건을 설명할 때 법의 내용을 근거로 들어서 창작성이란 무엇이고 어떤 것들로서 창작성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용어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5번도 적절하게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저작 인격권. 인격권은 우리 아직 가에서 읽었던 내용에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풀 수가 없습니다. 역시 작성권 마찬가지죠. 자, 그래도 3번은 풀 수가 있습니다. 원 저작물을 수정한 것이라면 복제물에 가깝더라도 2차적 저작물로 간주할 수 있다. 아까 나왔죠? 아까 근대 소설을 그대로 번역했던 것은 복제물에 가깝기 때문에 무엇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까? 바로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죠. 왜? 2차적 저작물도 뭐기 때문에?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물은 뭐가 있어야 저작물입니까? 창작성이 있어야 저작물이죠. 4번.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베낀 것이 아니더라도 그 저작물과 유사하다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뭔 소리입니까? 유사하면 실질적 유사성이 있으면 그게 2차적 저작물로 인정받는 조건이었잖아요. 그럼 2차적 저작물은 저작물이니까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선지는 지금 왜 틀렸냐면요.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유사하더라도 독자적으로 만든 것이라면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고 나니까 거의 표절에 가까울 정도로 너무 유사해, 너무 비슷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창작한 것이라는 것이 소명되고 입증되기만 한다면 걔는 저작권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문장 구조가 어때요? 베낀 것이 아니더라도 유사하다면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아닙니다. 유사하더라도 베낀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문장의 순서가 뒤바뀌어야 됩니다. 유사하더라도 베낀 것이 아니라면, 즉 베낀 것이 아니라면은 패러프레이징 하면 뭐랑 똑같아요? 직접 창작한 것이라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야 적절합니다. 5번 작성권 나왔으니까 풀 수 없겠네요.
그 다음에 기니디. 기니디는 뭡니까? 기니디는 나를 읽어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거의 가를 통해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다 해결을 했고요. 자, 나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입니다. 지금 가에서는 저작물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번에는 저작권, 즉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갖게 되는 권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여러 가지 권리의 총집합으로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분류를 하고 구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공통점, 차이점, 기준 요 세 가지를 잡아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저작 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인격적 권리로 저작자만이 가질 수 있으며 그러면 얘는 오직 저작자만, 개인만 가질 수가 있고요. 양도가 불가합니다. 저작자 혼자 가질 수 있다는 게 바로 양도가 불가하다고 같은 말이겠죠. 그리고 사망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같은 말이죠. 역시 저작자 혼자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작자가 사망하면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권리가 바로 인격권이라고 합니다. 저작자가 사망한 뒤에라도 유족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네티즌들이 되겠죠. 우리 일반 어떤 소비자들. 저작자가 만약 살아 있었다면 저작 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하는 권리고요. 그리고 저작자가 살아 있었다면 명예훼손이 될 만한 어떤 행동을 해. 그러면 그거는 저작 인격권에 위배되는 행위가 되는 거겠죠. 자, 이와 달리 역시 지금 비교가 되고 있죠. 지금 인격권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번에는 재산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인격권과 재산권의 어떤 차이점이 명시되겠죠. 인격권과 재산권의 여러분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바로 저작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작권 안에 인격권이 있고 재산권이 있는 거니까 얘네 둘의 공통점은 저작권이라는 겁니다. 재산권은요, 저작물을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 아까는 인권을 보호하는 권리라 그랬었는데 어디 있나요? 인격적 권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양도가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엄청난 차이점이네요. 이때 직접 재산권 전체를 양도할 수도 있지만 심지어는 각각의 권리를 나누어 일부를 양도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지드래곤이 삐딱하게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재산권을 자기가 다 가지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거 10% 너 줄게. 여자친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노래를 스트리밍 함으로써 들어오는 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의 10%를 여자친구가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양도가 가능하다는 거. 이게 바로 재산권. 그래서 재산과 관련된 권리죠. 근데 말하자면 인격권은 뭡니까? 그 저작자의 인격에 관한 권리니까 야 이거 삐딱하게 만들 때 마약 먹고서 만든 거 아님? 노래 개쓰레기임 이런 이제 욕들을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그건 인격권을 건드리는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지금 인격권과 재산권을 나눠줬습니다. 자, 저작권 침해 사안은 저작 재산권을 구성하는 권리 중 하나인 작성권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금 작성권을 뭐라고 정해줬어요? 재산권을 구성하는 권리 중 하나라고 정해줬죠. 그러면 이 재산권 안에 또 뭐가 있는 거냐면 작성권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작성권도 양도가 가능한 것이겠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대부분의 사안들은 이 작성권과 관련된 경우가 많구나. 물론 인격권과 관련된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대다수는 이 작성권과 관련된 경우가 많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22조에 의하면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원 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즉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재산권 안에 작성권이 있고 작성권 안에 당연히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있겠죠. 근데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뭐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바로 원 저작물을 만든 사람이, 그죠? 그 사람이 바로 저작자죠. 그 저작자가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원 저작물을 만든 사람한테 그 원 저작물과 관련된, 즉 번역, 편곡, 변형, 각색 등을 활용한 2차적 저작물을 만들 권리가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저작권에게 주어진다.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작권자에게 주어진다. 만약 누군가 원 저작물의 저작자, 즉 원 저작자의 허락 없이 원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유사한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한다면 그 사람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 저작자가 갖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노래가 마음에 든다고 혹은 이 영화가 마음에 든다고 갑자기 뭔가 새로운 그 비슷한 어떤 오마주된 영상이나 음악을 만들어서 돈을 번다. 그걸 게시함으로써 상업적으로 이용한다. 이럴 권리가 없다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원 저작자의 허락이 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작권법 제5조 1항에 의하면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습니다. 네, 2차적 저작물은 당연히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허락 없이 작성된 2차적 저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자, 그러면은 지금 그런데 앞에 있는 2차적 저작물은 뭐예요? 법적으로 원 저작자의 뭔가 허락이 있었거나 아니면 원 저작자가 스스로 만든 2차적 저작물을 얘기하는 거겠죠. 법적으로 문제없는 2차적 저작물입니다. 얘는. 그럼 걔는 당연히 저작물이니까 보호를 받죠. 그런데 허락 없이 작성된 2차적 저작물. 얘는 뭐예요?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이죠. 어떤 저작권이요? 바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저작물이 되는 거죠. 얘도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물어봤어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일단 만들어졌으면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 저작물의 저작권과는 별개의 권리로서, 이 별개의 권리가 바로 독자적인 권리로서 같은 말이죠. 보호를 받게 되며 원 저작자의 허락이 있었는지 여부는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저작권이 발생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A라는 사람이 A라는 노래를 만들었어. 원 저작물이 되겠죠. 너무 좋아. 그래서 B라는 사람이 허락을 받고 2차적 저작물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저작권은 B에게, 2차적 저작물과 관련된 저작권은 B에게 가는 것이죠. 그리고 허락을 받았다는 건 A의 무엇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합니까? 바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작성권을 침해하지 않은 거죠. 근데 C라는 사람이 허락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얘는 A의 작성권을 침해했죠. 그러나 뭐는 보호를 받습니까?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C가 만들어낸 저작물도 저작물로서 저작권을 보호받는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허락의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다만 허락 없이 작성하여 이용하는 것은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작성권을 침해하는 것이죠. 따라서 원저작자는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너 이걸로 돈 벌지 마 금지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 너 나한테 돈 물어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하려는 사람은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다. 계속 반복되네요. 만약 원저작자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면, 그렇죠. 아까 작성권은 재산권에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양도가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재산권을 뭐 일부가 됐든 전체가 됐든 뭐 다른 친구에게 혹은 여자친구한테 양도를 했어. 그러면 이제 여자친구한테 그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양도받은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읽어주실 때 요 부분을 끌어다가 읽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2문단, 3문단, 4문단의 내용도 복잡하고 까다롭다 보니까 이거 기억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4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받아주는 표현이구나. 이렇게 글이 다 합쳐지면서 아름답게 끝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보가 존재하고 있는, 위치하고 있는 그 거리가 멀면 멀어질수록 학생들이 어려워지고 이거와 관련된 문제를 출제했을 때 오답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붙어있는 정보들끼리는 아이들이 좀 연결해서 읽고 끌어다 이렇게 읽는 연습이 되어 있는데 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분류할 때 작성권은 재산권 안에 있는 개념이니까 재산권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작성권도 당연히 공유하고 있는 거죠.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 상위 집합과 하위 집합을 잡아줄 때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독해하면서 읽어내는 습관과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하나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이 허락을 안 받고, A의 허락을 안 받고 이 만들어낸 2차적 저작물. 얘를 왜 독자적으로 저작물로서 보호해주고 있을까요?
법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합리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어떤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되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얘를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죠? 왜 얘를 보호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너 허락받았으니까 이거 저작물로서 보호 안 해줄 거야.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얘는 이제 더 이상 저작물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서 3차적, 4차적, 5차적 저작물을 마음대로 표절할 수 있게 되고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에게 갑니까? 원저작자에게 가버리죠. 그러니까 얘도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인정을 해주고 보호를 해줘야만 이 3차, 4차, 5차 같은 막무가내로 무지성으로 막 저작물들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예방할 수 있죠. 즉, 너 3차 만들었어? 아무리 이 C가 허락 안 받고 만든 2차적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니도 C의 허락 안 받았지? 그럼 너도 불법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얘가 저작물이 아니야. 그래서 저작권으로서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야. 이러면은 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생겼을 것이다.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추론이 가능합니다. 물론 현장에서 이렇게까지 읽은 친구는 없었을 것이고, 이 지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어떤 생각의 통로, 하나의 어떤 사례로서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확장해보고 깊이 있게 내려가보고 넓혀보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해설을 할 때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여러분들이 해설을 하고 고민을 하고 또 오답 노트를 하고 지문 분석할 때에는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연습을 하셔야 여러분들의 사고가 확장되고 논리력이 정교해지고 깊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5문단으로 넘어가 봅시다. 원 저작물을 기초로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을 기반으로 하여 또 다른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는 경우라면,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내용이네요. 기억을 가지고 니은을 만들었고 니은을 가지고 디귿을 만드네요. 원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의 허락까지 받을 필요가 있다. 디귿이 이 기억에, 그죠? 기억을 만든 사람의 허락까지 받아야 된대요. 소설을 각색한 영화를 기반으로 연극을 제작한다고 할 때 연극이 소설을 기반으로 창작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연극을 제작하려는 사람은 소설과 영화의 작성권을 가진 사람 모두에게, 즉 기억의 작성권은 기억한테 있고 니은의 작성권은 니은한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16번에 3번. 나는 차이점을 밝히며 인격권과 재산권을 구별하고 있다. 그죠? 인격권과 재산권을 구별하는 것을 우리가 아까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묻고 답하는 방식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다. 자, 묻고 답하는 방식 나왔었죠. 그리고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나왔습니다. 바로 뭡니까? 허락 없이 이제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 그래서 허락 없이 2차적 저작물을 만들게 되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맞잖아요. 근데 뭐가 아닙니까? 나열한 적이 없죠. 딱 한 가지 예만 들었던 겁니다. 즉 원 저작자의 작성권을 침해하면서 허락 없이 2차적 저작물을 만들었을 때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다. 그걸 묻고 답하는 방식을 통해 얘기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도 독자적으로 우선은 권리를 보호해준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가지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나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잡아줄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문제. 드디어 탑5 킬러 문항이었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인격권은 사망 시 유족에게 양도되어 보호받는다. 뭔 소리입니까? 사망하게 되면 양도될 수 없고 소멸한다 그랬죠?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이 갖게 된다. 자,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어떻습니까? 독자적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요? 2차적 저작물을 만든 사람한테. 그죠? 2차적 저작물을 만든 사람한테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인정받는 것이고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은 누굽니까? 원저작자죠. 아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뭐라고 정의했어요? 원저작자가 자신의 그 원저작물을 관련하여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내고 작성해낼 권리라고 정의했잖아요. 그건 원저작자가 가져야죠.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아니죠. 다른 사람이죠. 틀렸고요. 아까 3번, 4번 틀린 거 확인했었고요. 5번.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자가 갖는 거죠.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맞죠? 재산적 이익은 뭡니까? 바로 이 재산권이죠. 이 재산권 안에 작성권이 있고 작성권 안에 2차적 작성권이 있는 거니까 당연히
재산권의 속성은 2차적 작성권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겠죠? 그래서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거 맞습니다. 5번이 답이 되겠네요. 까다롭죠? 그 다음에 18번. 자, 기억이 얘였고 니은이 얘였고 디귿이 얘였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기억의 저작자와 원 저작자네요. 니은을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니은은 뭡니까? 2차적 저작물이죠.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거 뭐예요? 줄여서 말하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잖아요. 그것을 가진 사람은 다룰 수 있다. 다룰 수는 있죠. 왜요? 뭐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도 가능하기 때문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내 여자친구한테, 내 친구한테, 내 가족한테 넘길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룰 수는 있죠. 2번. 2차적 저작물은 원 저작물을 기반으로 창작된, 그렇죠. 기반으로 이게 바로 2차적 저작물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었죠. 그 다음에 창작된 거, 이건 최소한의 개성을 담아야 된다. 세 번째 조건이었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조건은 이제 실질적 유사성이었었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니은과 디귿은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 니은하고 디귿, 니은하고 디귿만 보면 니은이 오히려 또 원 저작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디귿이 이제 2차적 저작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비유하자면. 그래서 원 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냐면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었죠. 그래서 맞습니다. 디귿은 기억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간주한다. 그렇죠. 그래서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였고, 그 다음에 디귿이 특히 니은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건 당연한데 기억하고도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 있잖아요. 이걸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을 만들 때조차에도 기억을 만든 원 저작자의 허락까지도 받아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고요. 답은 좀 쉽게 나오네요. 니은을 작성할 때에는 디귿과 달리 기억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 이게 바로 원 저작자가 되겠죠.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디귿과 달리가 틀린 거죠. 니은과 디귿 모두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자, 19번입니다. 가를 참고하여 가의 이유를 추론해라. 가는 여기 있네요.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다. 아까 제가 얘기해줬던 이런 사례 같은 거 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독자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1번. 참고로 이렇게 이유 추론하는 문제 있죠. 이 이유 추론하는 문제는 무조건 적절한 것, 즉 긍정형 발문으로 시험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긍정형 발문으로 시험이 나왔을 때는 제가 꿀팁 하나 드릴게요. 선지 하나하나 보면서 지울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선지를 보지 말고 여러분이 답을 주관식처럼 한 문장을 입으로 먼저 혹은 머리로 한번 떠올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선지로 들어가세요. 이 긍정형 발문은요, 오히려 선지 하나하나를 X 쳐서 하나 찾아야지 하려고 하면 안 보입니다. 이거 문제 여러 번 풀어봤던,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그래서 긍정형 발문 문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유 추론하는 문제는요, 막 끌어다가 억지로 붙이려 그러면 다 맞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걸 찾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이 선지를 보기 전에 답을 해보는 거예요. 2차적 저작물이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얘기해야죠. 2차적 저작물도 저작물이니까. 그럼 2차적 저작물이 저작물이라는 건 무슨 말이지? 저작물이 뭔데요? 저작물의 조건이 뭐였죠? 바로 1문단에 있었죠. 창작성, 즉 최소한의 개성을 담긴 담은 거니까 저작물이 되는 거잖아요. 즉 허락을 안 받은 2차적 저작물도, 또 허락을 받은 2차적 저작물도 어쨌거나 저쨌거나 창작성과 개성을 담은 거니까 저작물로 인정이 되죠. 그래서 독자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죠. 그런 논리적 흐름을 생각한 다음에 선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이렇게 찾아내는,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오답률을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사실 선생님이 아까 전에 설명했었던 요 대목 있잖아요. 즉 C가 A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만들었어. 근데 그 C의 것을 다시 허락을 받지 않고 D가 또 만들었을 때 그 D를 뭔가 처벌할 권리가 없어져. 뭐 하다면 C의 이 허락받지 않고 만든 2차적 저작물을 저작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사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여기 20번 문제에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20번 문제에 요 A 경우와 C의 경우를 한번 또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기존 가요를 편곡합니다. 기존 가요를 가지고
A가 편곡을 시도했어요. 그리고 A의 친구는 기존 가요의 저작자인 B, B니까 요 기존 가요를 만든 사람이죠. 야, 너 B의 허락을 받지 않고 편곡한 거 너 그 문제일걸?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는 편곡은 B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대요. A, 잘 생각했습니까? 잘못 생각했습니까? 잘못 생각했죠. 왜입니까? 편곡을 하면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B가 갖고 있죠. 그럼 B한테 허락을 받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편곡이 여기 있으니까 2차적 저작물이니까. 근데 A는 지금 크게 착각하고 있죠. 자, 그럼 봅시다. B는 A가 편곡하여 블로그에 올린 곡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겠군. 당연하죠. A가 편곡하여 블로그에 올린 곡에 대한 저작권은 독자적으로 보호받으며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A한테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 않은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기존 가요는 원 저작물로 볼 수 있겠군. 당연하죠. 요게 원 저작물이고 요게 2차적 저작물입니다. 근데 허락을 안 받았기 때문에 B의 뭐를 침해한 거예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죠. 4번. A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겠군. 맞네요. 그 다음에 B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받은 것이겠군. 맞네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C는 검색을 하다가 외국 영화의 한글 자막을 보게 되었고 이것을 자신의 사이트에 올렸다. 그런데 영어 자막을 번역하여 이 한글 자막을 작성한 D가, 자, 그러면 영어 자막이 있었고 그 영어 자막을 번역해서 한글 자막으로 만들었어. 누가? D가. 그죠? 그리고 그 D의 자막을 C가 캐시했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D가 뭐라 그래요? C에게 너 왜 내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해? 너 허락 안 받았잖아. 지금 허락을 안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D가 영어 자막의 저작자에게, 즉 원 저작자에게 허락을 안 받았어. 얘네 거의 뭐 물고 물리는 관계입니다. 문제가 많죠. 허락받지 않고 한글 자막으로 번역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C는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이런 상황. 과연 진짜 C는 잘못이 없나요? D가 이 원 저작자에게 허락을 안 받았다고 해서 C의 잘못이 없어지나요?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얘는 독자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다만 D는 이 사람의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걸 만든 사람이 얘한테 뭐는 할 수 있어? 고소는 할 수 있죠. 배상을 요구하거나 중지를 요구할 수는 있어. 그러나 어쨌든 D가 이걸 만들어낸 이상 2차적 저작물로서 하나의 독자적 저작물로 인정을 받아. 그럼 얘의 작성권을 다시 침해한 게 됩니다. 그래서 C는 지금 잘못했어요. 원래라면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얘한테도 받고 얘한테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자막의 저작자는 원 저작자죠. D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영어 자막은 원 저작물로 볼 수 있다. 맞죠? 영어 자막이 원 저작물입니다. A는 C와 달리 그럼 C는 요게 아니어야 되겠네요. C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어야 되는데 침해했죠. 얘는 얘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도 침해하고 얘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도 침해한 겁니다. 둘 다에게 허락을 안 받았기 때문에. 5번. D는 작성권을 침해받았겠군. 그렇죠. D는 얘의 작성권을 침해하기도 했지만 C로부터 침해받기도 했죠. 적절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네, 21번 문제 그냥 넘어갈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긴 40분의 해설 영상이었는데 여기까지 보느라 진짜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도 많은 것들을 또 배우고 이 국어 지문을 읽어내는 독해력과 안목, 그런 눈이 훈련되는 시간이 됐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칭찬해드리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